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먹고 목 터지게 해라 이 말이죠. 예, 자 오늘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지적 정리 등의 통지. 예. 예. 자 우리 그 지적법에 지금 1시간 정도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지적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지적공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당연히 그 토지 소유자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 이렇게 정리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경우는 우리 국가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게 지적 정리가 됐을 때 통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통지는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가르쳐 준다. 그럼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지적 정리의 통지는 그러나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그때는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이때는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언제 통지를 해주느냐?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냐? 즉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냐? 첫 번째, 자 우리 소관청이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알아서 그걸 뭐라고 하겠다? 직권. 자 직권으로 정리가 돼버렸다. 그때는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청은 있었는데 소유자의 신청이 아니고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이 돼버렸다. 그때도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죠? 이 제3자 신청이 우리 저번에 대위 신청이라고 해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특례 신청이라고 해서 또 역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인데, 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에 지금 지금 채권편 들어갔습니까? 채권편 민법에 채권 이행지체, 이행불능, 뭐 채권자 지체 이런 거 아직 안 했습니까? 아, 됐습니다. 됐고. 그거 나중에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실 건데. 자, 원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더라. 이때 제3자가 하는 신청을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대위 신청.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 가면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 이런 용어를 배우실 텐데 채권자 대위에서 보면 요 개념을 대충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래 권리자는 채무자라는 사람,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권리자인데 채무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가 아니었던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제3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례는 예외는 예외인데 이 대위와는 다른 특별한 예외더라. 자, 이 특례 신청에서는 소유자도 신청하지 못한다. 오로지 제3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특례 신청이라고 해서 이 특례는 언제 인정되느냐?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의 대규모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소유자도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라는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맞죠? 어쨌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대위 신청은 소유자도 할 수 있는데 제3자도 할 수 있다. 대위. 소유자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오로지 제3자만 신청한다. 특례.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3자가 신청했으니까 가르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 촉탁. 자, 촉탁이라는 용어는 관공서만이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은 등기를 요구할 때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 신청한다. 근데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등기 촉탁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오로지 관공서만이 촉탁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하더라도 등기소는 무조건 100% 등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신청했던 관공서가 요구를 했던 등기가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등기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요구를 했느냐, 그거 등기소는 다 따집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요구했을지라도 뭔가 잘못이 있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등기 촉탁이 있더라도 등기소의 판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소유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더라라고 해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도 통지 대상이 됩니다. 자, 해서 이 세 가지가 통지 대상이에요. 통지 대상인데 이 통지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한 9가지, 10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제3자 신청, 대위 신청, 특례 신청 보면 압니다. 등기 촉탁, 촉탁이라고 줘요. 문제는 이 직권 정리에 대한 게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129페이지 그 밑에 2번 통지 대상하고 그 보라색, 파란색 글씨. 파란색 맞죠?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보세요. 직권으로, 양가로 2번도 양가로 2번, 3번 빼고 양가로 4번 직권으로, 양가로 5번 바다로 된 토지를 어떻게 직권으로 이렇게 직권하고 나오면 다 통지 대상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7번 봅니다. 대위 신청. 이 제3자 신청이죠? 통지 대상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요거 특례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신청으로? 사업 시행자의 신청, 소유자 신청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하여 제소 과정에 관할 등기소에 뭐 한때 등기 촉탁을 한때라고 해서 금방 설명드렸던 것은 직권 또는 제3자 신청, 대위 신청 또는 특례 신청, 등기 촉탁하고 이미 다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양가로 2번 봅니다.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했거나 그 다음에 6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정, 새로 부여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을 변경하거나 뭐 이런 사유들은 모두 소유자 신청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지분을 부여하는 것도 소유자 신청과 상관없이 부여해요. 그럼 신청 없이 관공서가 알아서 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직권. 그래서 지분을 부여, 지분 정정, 지분 변경 다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통지 대상이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지적공부 복구하고 났습니다. 자, 우리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는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복구라고 불렀죠. 이 지적공부는 공시되는 장부입니다. 공시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 없이 즉시 복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는 중간에 누군가 승인받아 복구한다 이런 거 없다. 또 소유자가 신청해야 복구한다 이런 거 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관공서는 공시하기 위한 장부를 즉시 잘못됐을 때는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청과 상관없이 알아서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이거 역시 신청에 의한 복구다, 직권에 의한 복구다. 직권이에요, 직권. 그래서 이거 다 통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통지 대상. 그래서 이 지적 정리, 통지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의 뭐 99%에 해당하는 것이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지번의 정정 또는 부여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직권이라는 얘기도 적혀 있지 않고 제3자 신청이라는 얘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정리 통지에서 통지 대상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2번, 3번, 6번 정도다. 나머지는 딱 보면 나온다. 그죠? 아, 됐습니다. 뭐 니는 보면 나오는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만 알면 돼, 요거 때 통지 대상이고, 이 직권에서는 지번 변경, 지번 부여나 정정, 그리고 지적 공부 복구, 그 세 가지만 하면,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적 정리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통지는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통지하는 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세요. 130페이지 제일 위에 시기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21회, 23회, 24회, 25회 해서 이거 제법 자주 나왔다 그죠? 그리고 재작년인가 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지적법에서 숫자, 기간에 대한 숫자, 명수, 인원수에 대한 숫자, 이런 숫자가 나오면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중요하다. 그죠? 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지적 정리, 통지하는 통지 시기에 대해서 거기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줄이나 쭉 꺼놓고 외우십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토지 표시에 관한 자, 줄 꺼놓습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그 중간부터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등기가 필요한 경우, 양가로 2번은 등기 필요 없이 지적공부 등록만으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1번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에는 자, 줄 거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그리고 며칠 이내 15일 이내
나눠서 줄 거 놓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도 밑에 줄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줄 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7일 이내 줄 거 놓으시고 자 해서 앞뒤를 나눠서 줄을 거 놓으시면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우리 소관청은 등기가 필요할 때는 뭐 한다? 등기 촉탁하죠. 그럼 양가로 1번은 등기 촉탁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양가로 2번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등기 촉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등기 촉탁 동그라미 등기 촉탁 X 하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네. 자, 그래서 그거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촉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소에서 관공서에 촉탁을 받아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관공서에 통지서를 하나 날려줍니다. 당신이 요구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통지서를 날려줘요. 그게 뭐다?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받은 날,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접수한 날. 그 날부터 보름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줘라. 그런데 변경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럼 등기 촉탁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 촉탁 아니했으니까 우리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만 하고 절차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그때는 며칠 이내? 일주일, 7일 이내에 통지해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일,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일이 다르고 기간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정확히 구분해서. 그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런데 이 통지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통지를 해주고 싶은데 통지받을 자의 주소도 모르겠고 거소도 모르겠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규정은 우리 127페이지 다시 돌아가시면 아니죠. 129페이지 돌아가시면 자, 거기 중간에 박스 3번 지적 정리 등의 통지에서 밑에 양괄호 2번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하고 나왔죠. 지금 129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2번 다만 통지받을 자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해야 한다?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이때는 공고를 해야 돼. 이제 어디에 공고해야 되느냐? 일간신문, 와이고 거창하다. 일간신문. 그리고 콤마 하고 나왔는데 우리 법에서 콤마 하고 나오면 또는으로 받았습니다. 또는 자 일간신문에 하거나 또는 해당 시군구가 발간하는 공보, 공적인 월보 같은 거 또는 무엇에 인터넷 홈페이지 해서 이 세 군데 중 한 군데에 공고를 하면 되고 이 공고에 대한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공고한다만 하시면 돼. 공고한다. 자, 주소는 우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재지가 주소입니다. 그런데 자 나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사는데 갑자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창원 공장에 가서 6개월간 장기 출장 좀 갔다 오너라. 그러면 창원에 가서 따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구해야 되겠죠. 구했는데 자 주소지를 창원으로 옮기게 되면 주소가 또 창원이 돼버려요. 그러나 6개월 있다가 올라올 거니까 주소는 여기 놔두고 몸만 내려가서 거기 거주만 하고 있어요. 그곳을 뭐라고 한다? 거소라고 합니다. 거소. 그럼 주소지도 모르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도 모른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이때는 공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별거 없죠? 됐습니다. 자, 그럼 지적법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22페이지로 가보세요. 22페이지. 지적 청량이라는 게 있다. 지적 청량. 자, 우리 토지 표시는 6가지가 있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중에 소재와 지번과 지목은 조사하면 나온다. 즉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청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 그것을 지적 청량이라고 부르고, 그럼 지적 청량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자, 우리 등기, 우리 다음 시간부터 등기를 배울 텐데, 등기는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등기도 부동산 등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박 등기도 있고 임목 등기도 있고 법인 등기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중에 부동산 등기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청량도
여러 가지 청량이 있느냐? 있단 말이에요. 국가 청량, 공고 청량, 수로조사 청량, 일반 청량, 그리고 지적 청량. 이런 식으로 청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만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럼 이 지적 청량은 기본적으로 청량과 관련된 모든 청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토지의 면적과 경계와 좌표 이 세 가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청량 그것만을 지적 청량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청량 중에 특별한 부분의 청량 그것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량의 기술적인 절차는 전혀 안 배웁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 그런 것만 우리가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우리 청량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토지를 직접적으로 청량을 했을 때, 자,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도면이 존재하고 그 도면에 그 토지의 모양이 정확히 있어야 될 자리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토지를 그냥 청량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도면 중에 어떤 도면에 등록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연산동만 하더라도 수십 장의 도면에 나누어서 등록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연산동만 해도 수십 장인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을 거냐 말이에요. 그 많은 도면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 그것은 미리 자, 이런 토지를 직접적으로 청량하기 전에 청량할 때 기준으로 쓰는 점을 미리 잡아놓는다. 이 기준점을 무슨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적 기준점이 세 점이 있습니다. 그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 하는 점이 있었어요. 자, 이 점들은 토지를 직접 청량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청량하기 위해서 미리 기준이 되는 점들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삼각점은 점 간의 거리가 약 2km에서 5km 정도, 지적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 정도, 지적 도근점은 50m에서 300m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잡힙니다. 그럼 지적 삼각점 이렇게 듬성듬성 잡아놓고 삼각점 너무 머니까 삼각점으로부터 위치 거리 각도를 재면서 지적 삼각 보조점 잡아놓고 그리고 그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을 전국 모든 토지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부분 잡아놓는 거야. 그래 놓고 이 점들의 위치를 미리 도면에다가 등록을 시켜놓더라. 자, 지적 삼각점은 도면에 등록할 때 동그라미에 십자가 있는 표시로,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에 색칠이 약간 돼 있는 형태로, 지적 도근점은 동그라미가 조금 작고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은 직경이 몇 미리? 3mm. 지적 도근점은 직경이 2mm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들의 위치는 이미 우리나라 모든 도면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 토지를 청량할 때는 청량 기계를 아무데나 놓고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를 청량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지적 기준점을 찾아가는 거야. 근처에 있는. 그리고 그 지적 기준점 위에다가 청량 기계를 놓고 그리고 청량을 할 때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각도, 위치를 계산하는 거야. 자, 한 다음에 이 점이 도면에 등록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이 도면에 이 점이라면 이 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위치거리 각도가 청량이 돼 있죠. 그러면 그 위치거리 각도를 재서 도면 위에 경계점 찍어놓고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 놓은 게 토지 경계다 이 말이야. 뭐 좀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생긴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될 위치에 딱딱딱딱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개별적인 토지를 청량하는 세부적으로 청량하는 그런 청량이 있고 이 토지를 세부적으로 청량하는 것과 관계없이 기준점을 잡는 청량이 있겠죠. 해서 그 두 가지 청량을 모아서 지적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적 청량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청량, 이 기초가 되는 청량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이에요. 자, 이 기초 청량하고 개별 토지를 세부적으로 하는 청량, 세부 청량으로 나뉩니다. 이 세부 청량에서 하나하나 필지의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적 청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토지를 뭐 청량을 하고 있는데 그 청량이
기준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면적 경계좌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청량을 하더라. 그건 지적 청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 보시면 지적 청량 의의와 목적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적 청량에 구분해 가서 양가로 2번에 기초 청량, 양가로 3번에 세부 청량하고 나왔죠. 자, 거기 밑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설명이 구구절절하게 많이 있는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앞에 있는 기초 청량은 요거고 세부 청량은 이거다. 그 밑에 있는 설명들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빠지는 얘기들이니까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24페이지. 자, 3번 지적 청량 방법 해가지고 6가지 방법이 거기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지만 막 그다지 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우선 이름만 한번 보세요. 평판 청량부터 해서 제일 밑에 위성 청량까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적 청량은 이 6가지 청량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적 청량은 최근에 아주 효율성이 높고 비용도 저렴하고 보다 정밀한 청량법이 새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청량을 못해요.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만 청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들 쭉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런 청량도 있었지 정도를 일단 아시면 되고, 자, 외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이 기초 청량을 정밀하게 해놔야 이 기초점을 기초로 해서 토지를 청량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잘못 잡히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기초 청량은 조금 정밀한 청량법, 돈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 정밀한 청량법을 써요. 그러면 거기 지적 청량 방법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평판 청량이 정밀도가 가장 낮은 청량이에요. 정밀도가 낮으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들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밀도는 보다 향상되는 청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에 나오는 경위의 청량이라고 하는 거, 이 경위의라는 기계를 이용한 청량인데 이 경위의 청량은 평판 청량보다는 정밀도가 높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기초 청량은 경위의 청량법 이상의 고급 청량법을 씁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나중에 세부적인 거 다 틀어지기 때문에 기초 청량은 보다 정밀한 청량법,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 써요. 그리고 세부 청량 들어가면, 자, 우리 세부 청량을 해서 면적, 경계 등이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좌표라고 하는 별도의 토지 모양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자, 도면과 좌표 중에 돈이 많이 들고 보다 정밀한 건 뭐더라? 좌표입니다. 좌표. 자, 그래서 이 좌표를 만들 때 청량이 경위의 청량법을 써요. 경위의 청량법. 자, 도면은 정밀도가 떨어지죠.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 도면을 만들 때 쓰는 청량법이 가장 저렴한 청량법, 평판 청량법을 씁니다. 평판 청량법.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초 청량은 저거고 세부 청량은 이거다.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보다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도면 만들 때는 평판 청량, 좌표 만들 때는 경위의 청량법을 쓴다.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좌표를 만들 때 경위의 청량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외워두셔야 된다. 우리 면적을 측정할 때 500분의 1, 600분의 1 가장 정밀한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등록 단위는 0.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고 1000분의 1부터 정밀도 낮은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단위는 1제곱미터 단위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랬을 때 이 500분의 1 축척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지역, 그 지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시되더라. 좌표가 비시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등록은 0.1제곱미터다, 1제곱미터다. 0.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근래에 약간 응용이 되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청량한 토지의 면적은 등록 단위가 몇 제곱미터다? 0.1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위의 청량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좌표.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4번 지적 청량의 대상하고 왼쪽에 지적 청량의 대상이 되는 것들 하고 나왔는데 그 이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청량, 신규 등록 청량, 분할할 때 하는 청량, 분할 청량,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청량, 등록 전환 청량. 뭐 장난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25페이지에 지적 청량의 절차 하고 나왔습니다. 자, 청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소유자 등이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을 의뢰를 해가지고 청량이 시작이 될 텐데 이때 청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토지 소유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도 청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소유자만이 청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고 싶어하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야. 그런데 정확한 경계를 물어봤더니 여러분도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묵혀둔 땅이 돼가지고 정확한 경계는 모르고 대충 저쪽 소나무 있는 저 어디에서 이쪽 돌박 있는 대충 이쪽으로 선이 좀 끄입디다. 그래 하더라. 나는 정확히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정확한 경계를 알고 매매에 응하고 싶어. 그럼 청량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청량을 의뢰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의뢰해야 되느냐?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자, 이 지적 청량 수행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청량을 함으로써 면적 경계 좌표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 면적 경계 좌표는 원래 지적상 토지 표시사항으로서 우리 지적 국정주의라는 요건이 있었죠? 그럼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량도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800만 필지에 달하는 이 토지를 국가가 일일이 모두 스스로 알아서 청량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지적에서 청량 관련 기술 가진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늘려야 돼요. 비용 감당 안 되겠죠. 그러므로 국가는 스스로 청량을 하지 아니하고 자, 나를 대신해서 네가 지적 청량을 좀 해라 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적 청량 수행자라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는 공사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됐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름 바뀔 때마다 제가 뭐라 합니다. 들은 놈들 자꾸 이름 바꾼다고 그죠? 이 대한지적공사를 제가 10몇 년 동안 쓰다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어가지고 이 바뀐 이름 외우는데 한 3년 걸렸어. 그죠? 3년 걸렸어 이거. 자, 그리고 이 정보공사 말고 또 하나 지적청량업자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토지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지적 청량은 공사만이 했었습니다. 공사만이. 그러다가 우리 일반 청량업자들이 자, 나도 청량할 수 있는 기술 장비 다 있다. 그런데 우리 지적법이 지적 청량은 대한지적공사만 하도록 해놨다. 이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지적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는 걸 내려버려요. 그래서 지적법을 급히 개정을 해가지고 민간인,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적 요건, 기사 몇 명 이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하고 물적 요건, 뭐 토탈 스테이션 한 대 이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라. 그러면 지적 청량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업자가 새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예전에는 이 공사의 구성과 그리고 의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조직과 그리고 잘못했을 때의 벌칙, 권한, 지적 청량 업자 어떻게 등록하고 하는 거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므로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했을 때 요 이름만 여러분이 들어보고 그래, 저 두 사람이었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지적법은 청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에 의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개인이 청량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수행자에게만 의뢰하도록 법이 딱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자는 청량을 하지만 이 수행자는 국가기관이 안 해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량하고 이 청량 결과를 바로 소유자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러면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한 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정한 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정한 게 되더라. 원래 국가가 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놨냐. 수행자가 청량을 하되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하고 계속 유기적인 연결 상태를 가지고 청량을 해라. 그래서 청량 의뢰를 받으면 첫 번째 의뢰받은 그 다음 날까지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의뢰를 받아서 지적 청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하고 계속 연결 상태에서 청량을 하는 거지 독자적인 청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지적 청량을 하러 가요. 자, 그러면 청량을 하면 면적 측정부라든지 청량 결과부라든지 청량 결과도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쏟아져요. 그 결과물들을 바로 의뢰인에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가르쳐주지 못하고 소관청에 잡아넣어서 검사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검사 청량 또는 거꾸로 청량 검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검사 청량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우리 지적 토지 표시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지적 국정주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국가기관 아니라 그랬어요. 청량하고 결과를 의뢰인에게 바로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 토지 표시를 이 사람들이 정한 게 돼버려. 맞죠? 그래서 청량은 이 사람들이 했지만 소관청이라는 국가기관에 잡아넣어서 검사를 받아라. 그러면 소관청이 검사를 한 결과 올바로 잘 됐네. 그래 이거로 됐습니다 하고 오케이 콜 사인을 내리게 되면 청량은 이 사람이 했지만 그걸 토지 표시로서 인정해 주는 것은 국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검사를 받는 거야. 그리고 검사 청량 결과 제대로 된 청량이 나왔다. 그러면 그 청량의 결과물들 통칭해서 청량 성과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다시 검사를 의뢰한 수행자에게 돌려주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검사받은 청량 성과도를 비로소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 청량 의뢰인이 받은 이 청량의 결과는 이 사람들이 청량을 했지만 누가 결정해 준 거다? 국가가 결정해 준 거다.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검사 청량에서 검사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검사 두 가지. 첫 번째, 지적 삼각 또는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지적 확정 청량 성과라고 부르는 거. 이 두 가지 청량 성과는 소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검사 청량 누가 한다? 소관청이.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한다. 그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지적 삼각점 했는데 아까 우리 지적 삼각점 어디 있었어요? 지적 기준점 중에 가장 처음으로 잡히는 가장 덤성덤성 떨어져 있는 점, 그게 지적 삼각점이었죠. 그걸 청량하고 나온 성과물에 대한 검사는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 전면적으로 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었어요? 지적 확정 청량이었어요. 그죠? 이 지적 확정 청량 성과도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 확정 청량 성과는 일정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등이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소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도시지역하고 우리 시골지역, 시구지역하고 군지역하고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큰 거는 시도지사 등이 작은 거는 소관청이 해서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5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2번 지적청량의 절차, 1번 지적청량 의뢰서를 제출하고 2번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3번 지적청량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과로 2번에 보면 청량기간에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죠? 옆에 보니까 22회, 25회, 26회, 28회, 29회 이게 참 자주 나왔습니다.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뭐 올해 또 나오겠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알아두긴 알아둬야죠. 자, 이 청량을 하는데 이 청량하는 이 기간하고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하는 기간하고 이 기간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내가 필요해서 청량을 의뢰했는데 청량 결과가 후내년에 나온다더라. 그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딱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청량은 5일 청량하는 데 기간을 법은 5일을 주고 검사하는 기간은 4일을 줍니다. 그래서 최장 9일 하면 청량에 대한 절차가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일, 4일, 5일, 4일, 오싹오싹, 아싸아싸 외우면 돼요. 그죠? 그냥 외우면 돼요. 5일, 4일. 그런데 원칙이 있단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 1, 예외 2. 자, 예외 1. 청량을 하면 그러면 개별 토지를 청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이용해서 청량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산사태 일어나고 홍수나고 장만하면서 기준점이 유실되고 찾을 수가 없더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기준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그 기준점 설치하는 기간만큼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기준점 설치하는 청량 기간만 더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기준점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검사하는 기간도 더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기간들은 청량 기간 및 검사 기간에 다 더해줘야 되는, 각각 더해줘야 되는 기간들이에요. 그럼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을 몇 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으면 기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15점까지입니다. 자, 한 점을 설치하든 15점을 설치하든 일단 15점까지는 이 말은 15점 이하 설치할 때는 이하는 그 15점을 포함하면서 작은 것들이죠. 15점까지란 말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4일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청량도 4일 더해주고 검사도 4일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하되 15점을 초과해서 더 설치해야 되더라. 그럼 초과한 4점마다 또 하루씩을 계속 더 더해줘라. 이렇게 됐어요. 더 더해줘라. 이것이 예외 1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기준점을 19점 설치한다. 19점 설치. 그때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청량기간 원칙적으로 며칠 줘요? 5일. 검사기간 원칙적으로 4일을 주죠. 그럼 여기에다가 기준점 개수만큼 또 날짜가 더해져야 됩니다. 맞죠? 자, 근데 기준점이 일단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더 더해줘라. 이렇게 돼 있다. 4일. 근데 15점 넘어 19점까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15점을 넘어서 4점. 그럼 16점, 17점, 18점, 19점 될 때까지는 다시 하루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19점 있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요. 만약에 20점 설치해라 그러면 하루가 더 더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청량기간은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10일이 나오고 검사기간은 9일이 나오고. 맞죠? 그리고 혹시나 시험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 얼마인가 하면 10하고 9하고 더하면 19일. 이렇게 좀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 2 하고 났어요. 자, 원칙이고 예외고 간에 다 무시하고 의뢰인하고 지적청량 수행자가 기간을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기간을 합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 합의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청량기간으로 나머지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합의로 인하여 40일의 기간을 정하였다. 40일. 그러면 40일 중에 4분의 3 며칠을 30일을 청량기간으로 나머지 4분의 1 10일을 검사기간으로 하면 되겠죠. 그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할 것도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봅니다. 27페이지. 자, 02 지적기준점하고 나왔다. 아까 지적기준점 3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지적기준점 종류에서 도표 안에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나온 거 막 이름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2번 지적기준점 표지 설치와 관리하였습니다. 자, 우리 현실 토지 위에 지적기준점이 있는 자리에는 말뚝을 박아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게 지적기준점 표지예요. 그런데 이 지적기준점 표지 설치와 관리는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되라고 넣어놨긴 했지만 시험 범위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2번 X. 됐습니까? 2번 X. 그런데 28페이지에 보면 그 3번 지적기준점 청량의 절차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그거 보면 중간에 계획의 수립 도표 안에 그리고 준비 및 현지 답사 그리고 선점 및 조표 그리고 관청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요거는 시험 범위에서 빠져야 되는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면서 한번 봐놓으시면 됩니다. 떠오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적 청량과 관련해서는 앉아서 잰다, 현장에 가서 잰다. 현장에 가서,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 준비물이 하나 빠졌더라.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챙겨 나가야 되죠. 하루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계획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부터. 맞죠? 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 준비합니다. 준비. 그리고 현지에 답사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 답사. 우리 놀러 갈 때와 똑같다.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데 준비 없이 나섰다가 나중에 갔더니 라면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아빠는 어찌 된다? 맞아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쌀은 집에서 가져가고 라면은 마트 가서 사고 가서 살 때 두부도 좀 사고 고기도 좀 사고 가스 챙겨야지. 가스 챙기고 이런 거 다 계획 잡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계획 잡았다. 마트 가서 준비한다. 준비 끝나면 현장에 간다. 현지 답사하러 가는 거야. 자, 현장에 갔다. 여름에 휴가 나갔다. 가보면 자리 널널하다. 조금 늦으면 자리 없다. 조금 늦으면 자리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좋은 지점을 선택을 하고 선점을 하고 그 다음 거기다가 가서 뭐 합니까? 이거 내가 있을 곳이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동물 같으면 오줌을 쌀 건데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차 대놓고 아빠는 바로 트렁크 열고 배낭 하나 메고 가방 양쪽에 들고 자 다른 아빠들하고 경쟁해서 뛰어가야죠. 뛰어가지고 좋은 자리 있다 그러면 멀리서 어쩝니까? 가방 던져놓고 배낭 던져놓고 내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게 여러분 민법에 무주물 선점할 때 먼저 선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점을 선택, 좋은 지점을 선택. 그게 선점이에요. 선점. 그리고 조표, 표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표시 만들어서 이거 내 자리 못 오게 한다. 조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해야죠. 그럼 마지막에 관측하고 계산하고 성과표 작성하더라. 그렇게 간다. 대략적으로 그런 과정만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28페이지 제일 밑에 그 도표 하나 보세요. 그 도표에서 자, 9번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건점 해가지고 자 설치 기준 2km에서 5km, 1에서 3km, 50에서 300m 했고 도면상에 동그라미에 십자 그리고 동그라미에 채색 그리고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동그라미 그림의 크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죠. 지적 삼각점은 3mm, 삼각보조점도 3mm인데 도근점하고 삼각보조점하고 크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크기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뒤쪽에 설치는 됐고 관리와 열람 발급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적 삼각점을 청량하고 나면 청량한 성과물이 남죠? 그 청량 성과물도 보관 관리되고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는 누가 관리하더라? 시도지사.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청량 성과는 누가 관리하더라?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맞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열람 발급이라고 하는 거 이거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청량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 이거 공개되는지 우리 모르고 죽어봅니다. 그러나 이거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공개되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공개 신청을 하면 될 것인가? 당연히 보관하는 자에게는 공개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보관하는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는 시도지사에게 공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최근 하면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때 시도지사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공개 신청할 수 있다? 소관청에게도. 해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하고 소관청이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삼각보조점과 도건점 청량 성과는
당연히 보관하는 자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공개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량 적부심사. 자, 지적청량 의뢰를 했습니다. 청량 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 왜 이렇게 청량 결과가 이상하냐? 그때는 무조건 수긍, 납득을 해야 되느냐? 한 판부터 볼 수 있느냐? 붙어 볼 수 있어요. 자, 몇 판까지 붙어 볼 수 있느냐? 1+1, 두 판까지 붙어 볼 수 있습니다. 두 판까지. 그게 지적 청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 청량의 결과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심사받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의결하는,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지적위원회라는 기구야.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위원회부터 봅니다. 자,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 위원회로 나뉩니다.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가 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됩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가 제기되었을 때 그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 심도 높게 의논하고 결정을 해주는 기구. 그게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납득할 수 없다. 그럼 한 판 더 붙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가 제기됐을 때, 재심사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 의결해주는 기구를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합니다. 우리 소송은 세 판까지 붙어져 있어요. 1심, 2심, 3심. 그러나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두 판까지 가능합니다. 두 판까지. 자, 여기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시험에 제법 나옵니다. 그럼 29페이지. 이번에 중앙지적위원회 한번 보세요. 자, 양가를봉 구성하고 나왔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했죠. 그 다음에 줄 거 놓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자, 숫자는 많지 않죠. 5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뭐하여? 포함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가로 2번,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가 맡느냐? 공무원이 맡습니다. 누가 맡느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맡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위원 했는데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합니다. 됐고. 자, 양가로 4번 임기. 자, 줄 것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줄 것입니다. 자, 제외의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위원 숫자 얘기할 때는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까지 했어요. 임기 얘기할 때는 제외하고 2년입니다. 그죠? 제외하고 2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임기편을 보면 뭐 할 수 있느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남자구나. 그리고 제외한 위원들은 여자구나. 왜? 여자들 임기는 만약에 제외한 위원이 남자라면 임기는 이놈으로 한다. 이렇게 됐을 거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넘어간다. 욕하는 게 아니고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외우라고. 맞죠?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한 위원들은 여자들이다. 그래서 그래요. 남자들이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여자들 입으로 얘기하면 괜찮아. 그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가다가 내하고 싸우고 사이 안 좋은 여학생 지나가면 아따 이연 저연 쌍연이 막 날아다닌다. 그죠? 막 이러면서 간다. 그죠? 그럼 쳐다보고 막 저긴다. 여기도 연 저기도 연 양쪽에 연 이연 저연 쌍연 이런.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 자연인 법인의 개념 배우셨죠?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고 법인은 법이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 취급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가다가 얼굴은 이쁜데 성격이 안 좋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얼굴은 이쁜데 성격이 법인이야. 저기 법이 사람 취급해 주는 게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고 지나가도 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지.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제일 밑에 2번 심의결사항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 했는데 5가지가 있죠. 5가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가 좋죠. 가끔이지만 나옵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재심사에 대한 심의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지만 그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있어요.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에 대한 심의결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 2, 4, 5를 봐야 되는데 1번 아주 광범위한 지적 전체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게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지적에 관련된 청량 관련이 아니에요. 지적 전체에 관련된 정책 개발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번, 4번, 5번은 모두 청량과 관련돼 있어요. 나머지는 자 2번 보시면 지적 청량 기술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심의결하고 그다음에 4번 청량 기술자 중 지적 분야 청량 기술자 이 지적 기술자 우리 지적 청량하는 청량 기사 같은 분들 얘기합니다. 이 지적 기술자 어떻게 양성할 거냐? 그리고 그 지적기술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거냐. 5번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해서 자 지적 관련된 청량기술 연구개발 보고 그리고 청량기술이 아닌 실제로 청량하는 지적기술자 양성에 대한 거 그리고 지적기술자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거냐. 처벌 및 징계 요구에 관한 거 해서 5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중앙지적위원회 됐어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바뀌면 국토교통부를 시도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위원 숫자 5명에서 10명 똑같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 똑같은데 위원장은 누가 맡느냐?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시도에 근무하는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맡아요. 부위원장은 시도에 근무하는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시도로 바꾸기만 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지방지적위원회는 막 안 나오고 막 거의 99%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0페이지 3번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지적위원회 위원들이 뭐 징계하고 뭐 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러는데 그런 벌칙에 가까운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가 내 배우자가 잘못해서 와가지고 있는데 그 배우자의 배우자가 의결권 행사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여러분 어제 뉴스 나오는 거 보시니까 뭐 어디 뭐 근무하는 공사 뭐 어디 뭐 그런 데서 면접을 보는데 아들 면접을 아버지가 들어와서 면접받다. 그래서 점수를 몰아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아버지가 아들 면접을 직접 본다는 건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런 거 어제 뉴스 보셨어요?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의결의 대상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관계 있는 사람은 의결권 행사에서 빼자라고 놓은 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거야.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배우자가 왔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뭐 형사사건에 내가 증언을 냈다, 내가 돈 받고 뭐 감정을 해줬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술을 해줬다, 이런 관계 있는 사람이 의결권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고 자 31페이지 5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하고 나왔습니다. 회의. 자 양걸 1번 회의. 자 회의 소집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까요? 위원장이 할까요? 위원장이 합니다. 즉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회의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 소집 알아두시고 직무대행 한번 읽어보시고 3번은 의결 과반수로 합니다. 됐고 자 양가로 4번 통지 봅니다. 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실 장소 및 심의할 건을 줄 거 놓습니다.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어떻게 통지? 서면 통지 줄 거 놓습니다. 최소 5일 전 이런 숫자 넣으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통지? 서면 통지. 자,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을 하면서 필요한 절차들은 모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등기법과 지적법에서 구두로 가능하다 나오면 다 틀립니다. 구두로 가능한 거 없어요. 지적법과 등기법은 모든 절차를 뭐로 한다? 서면으로 합니다. 구두로 가능하다. 서면 또는 구두로 나오면 틀립니다. 구두 나오면 안 돼요. 구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뭐 지적과 공무원이나 등기과 공무원들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설이나 추석 때가 선물한다고 구두 선물 주면 집 던져봅니다. 구두는 받는다 안 받는다?
구도 안 받아요. 구도 안 받아요. 받더라도 뭐로 받아요? 서면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구두 티켓 상품권으로 주셔야 받아.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 자, 요 절차만 하면 지적법 끝납니다. 뭐, 첫 시간부터 50분 넘어서 하면 여러분 싫어하지만 요거 끝내놓고 시작. 자, 지적청량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심사 청구하고 싶다. 이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또는 두 번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적청량 수행자.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량을 의뢰한 사람이에요. 의뢰받아서 청량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야. 이 한 사람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8년 전에 우리 지적법 개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청량 수행한 수행자, 청량한 그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뭐 공격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심사 청구를 할 때 심사 청구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이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를 거쳐가라 이렇게 됐어요. 거쳐서 실제적으로는 지방지적위원회 여기에 청구하는 것이다. 지방지적위원회 여기에 청구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우리 8년 전에 지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였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시도지사에게 청구가 아니고 시도지사를 거쳐가서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다?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하는 거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심사 청구는 지적위원회에게 해라. 그런데 심사 청구서를 지적위원회에 바로 내지 말고 누구한테 내라? 시도지사에게 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를 거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법률 규정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시도지사는 이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건을 지방지적위원회에 넘겨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60일 이내의 기간이 짧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할 때는 1차에 한해서 딱 한 번만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최장 며칠 이내 심의 의결? 90일 이내 심의 의결 해야 됩니다. 최장 90일 이내. 자, 그러면 의결이 끝나면 의결서를 작성해요. 그 의결서에는 위원장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이 서명 날이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의결서를. 자, 이거는 언제까지 보내느냐? 지체 없이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사안을 7일 이내에 이 심사 의결서를 심사 청구인하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승복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그런데 승복하지 않을 때 한 판 더부터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재심사 청구라고 하는데 이 재심사 청구는 의결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재심사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다?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시 30일 이내에 넘기도록 돼 있고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떻게 심의 의결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가 했던 것과 똑같이 60일 이내 1차에 한해서 3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도 의결이 끝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주게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처럼
이 의결 결과를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심사청구서를 받는 사람, 재심사청구서 받는 사람, 그리고 심의의결하는 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해서 자 사람만 바뀌고 위원회만 바뀝니다. 나머지는 자 노란색에서 파란색 30일, 파란색 60일, 30일, 노란색에서 파란색 30일, 파란색 60일, 30일 똑같죠? 그리고 끝나면 지체 없이 보내주고 지체 없이 보내주고 의결서 받은 시도지사 국장 7일 이내 통지하고 7일 이내 통지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람과 위원회만 바뀌고 중간의 절차는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거는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아래 위가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여도 복잡한 게 없다. 그죠?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해서 이걸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요. 자, 지적청량을 했어요. 그럼 지적청량한 대로 지적공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적부심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지적공부 기재가 만약에 잘못 정리된 거라면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정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적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관청은 지적소관청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소관청에다가 의결서 사본을 보내줍니다. 사본을 중앙지적위원회 의결까지 있으면 의결서 사본을 묶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소관청은 그 의결서 사본을 받아서 그 사본 결과를 딱 보고 지적공부 기재가 잘못됐다고 지적위원회 결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정정 또는 수정해 주면 되겠죠. 이 정정을 하는데 이 정정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이다. 신청 없이 알아서 직권에 의한 정정이다. 직권 여기 소유자가 신청했다.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더라. 이봐라. 직권 정정. 직권 정정. 해서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자 우리 직권 정정 관련해서 우리 121페이지로 가보세요. 121페이지. 121페이지. 저 위에 도표 바로 밑에 보면 박스 2번 121. 직권 등록상 정정해가지고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 사유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 정정이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다. 그게 무슨 정정이다? 요 소관청이 하는 이 직권정정.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해서 지적법이 끝이 납니다. 요거까지 하면 지적법이 끝나는 거예요. 자, 10분 쉬셨다가 등기법 하겠습니다.